성형외과 전문의 옵티마 성형외과 원장 이안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양이냐 건강이냐 또 모양이냐 흉터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흉터냐 모양이냐를 할 때는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요. 모양이냐 건강이냐를 할 때는 당연히 건강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또 몇 살이냐에 따라서 20대의 가임 여성일 때와 이제 모든 출산이 다 끝나고 이제 완경이 마친 이제 50대 후반인 경우에는 또 목표점이 틀려지게 됩니다. 또한 2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임 여성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생활이 한 50년 이상이 남은 것이고 또 이제 중년이라고 하면 한 30년 정도가 남은 것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도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는 틀려지게 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젊은 사람을 할 때에는 수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든지 유관을 보존하는 방법, 또 어떻게든지 감각신경을 좀 더 보존하는 방법을 좀 더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환자보다 의사의 욕심이 더 많아지고 싶고 또 그거를 또 제어하는 것도 어떤 경험일 수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게 정답이야라고 하는 거에서 과학은 점점 더 나아가게 되니까 꼭 어떤 모양이냐 건강이냐 또 모양이냐 흉터냐 중에서 회귀를 한다기보다는 점점 더 어떻게 하면 모양도 좋게 하면서 어떤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거, 또 모양도 좋게 하면서 흉터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모습을 함께 이렇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계속 수술의 방법이 변화되고 진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꽤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은 막 어떤 경우에는 뭐 감사하게도 이 병원 후기를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갔어요. 그럼 먼 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오게 돼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술의 득과 실을 따져야 되거든요. 물론 주관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뭐 내가 이게 너무 싫고 막 이게 이제 수술하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만 생각하지만 저희는 이제 많은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에서 최선의 결과가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가 될 거다라고 나올 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비용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 몸에 엄청난 외상을 낼 텐데 그 외상이 저는 요만큼 도와주려고 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는 좀 더 신중하게 이제 숙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 어떤 의사의 걸로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뭐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 환자의 주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은 해보되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막 바디 이미지가 엄청 부정적으로 나오고 막 내 가슴이 너무 흉하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가 수많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가슴이면 상당히 괜찮은데 정상범이라는 말을 우리 의학에서 쓰거든요. 어떤 가슴만 딱 정상이 아니라 저 정도 처짐이 있고 저 정도 크면 충분히 정상범이다. 큰 편, 작은 편, 처진 편 이런 건 있겠지만 충분히 저 정도는 정상이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수술을 하지 말라고 알면서 보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또 하나의 케이스는 본인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엄마나 아빠가 우리 딸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본인은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엄마나 아빠가 우리 딸 빨리 뭔가 고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상태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꼭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그렇게 큰 수술을 굳이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진짜 할래. 그럴 때 하는 것도 현명한 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스케줄을 빡빡하게 요거 뭐 일주일 만에 낫고 요 창업을 하고 이번에 뭐 어디 뭐 출장을 가고를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이 수술이 너무 잘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수술을 좀 미루시라.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과제들을 막 앞두고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좀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들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사춘기 때서부터 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유선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선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치밀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학용어로도 스톤 같다, 스토니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치밀한 친분들이 많아서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은 유선을 최대한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치밀한 가슴인 경우에는 이 유방암에도 훨씬 더 취약하고 나중에 간별도 굉장히 늦어서 예후를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아주 최대한 치밀한 부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O자형을 안 하고 저희가 하는 일자형 같은 경우는 같은 일자 안에서도 이 유방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외상방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게 저희 병원 수술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외상방을
없애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 보존하는 것은 조금 더 덜 치밀한 조직의 유선 그리고 최대한 그 지방을 최대한 남기게 되면 똑같은 부피에서도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내가 가슴의 모양은 부피를 유지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가벼운 가슴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 치밀한 유선을 없애고 지방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가슴의 모양을 만드는 데 장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어떤 조직이냐를 떠나서도 실제로 경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세요. 모든 상처는 한 6개월에 걸쳐서 낫게 되는데 한 3, 4개월째까지는 단단해졌다가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초반에 막 단단해지는 게 싫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 이 경화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봉합이 없이 상처가 이렇게 안 보여서 단단해져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화가 되는 거는 놀라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출혈이 있었거나 그러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더 강하게 하고 안에 출혈이 없고 조직 반응이 아주 깨끗하면 그냥 수술 후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절대적으로 유선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선이 남아있어도 좀 더 단단한 형태를 갖게 되고 처음부터 지방형인 사람은 좀 더 부드러운 가슴을 갖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지방형이라고 하더라도 허니콤, 우리 마치 벌집처럼 완전히 매트릭스 안에 딱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꽤 단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안에 지방이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유선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흐물거리는 유선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선형이냐 지방형이냐 똑같은 지방형 중에서도 이렇게 매트릭스가 아주 단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방형과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흐물흐물한 경우가 있고 또 똑같은 유선형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돌같이 단단한 치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힘이 없이 흐물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흐물거리는 형태인 경우에는 유선형이라도 이게 상당히 부드러운 상태를 갖게 되고요. 또 내가 아주 돌 같은 상태인 경우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그거는 매우 수술 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안에 혈종이 남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아주 단단한 경화 과정을 훨씬 더 강하게 갔다가 이제 성숙하게 됩니다. 보통 모든 분들이 꿈에 그리는 것이 이제 나는 노브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뭐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가면 브라 없이도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결국 아직 나이가 많아서도 관리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브라를 늘 입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쪼이는 브라를 입으라는 것은 전혀 아니시고요. 내가 항상 마치 해먹처럼 이거를 잘 받쳐주면 좋습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면 내가 정말 미스 때 이제 여신처럼 예뻤다. 내 주변에 나보다 가슴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냥 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한 15년 뒤, 한 30대 중반쯤에 이렇게 완전히 축 처져서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수술을 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영원하다고 생각되시면 조금 방심일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훨씬 더 이거는 우리가 재건 수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구조를 만들어놔서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병원에서 하는 수술의 방법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해먹처럼 약간 받쳐준다라고 하시면 내 나이 요즘은 70이 돼서도 액티브하게 사람들하고 교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꽉 끼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이렇게 쪼긋하고 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펑퍼짐하게 아주 넓게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가슴 축소 수술을 해도 가슴 전체 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너무 넓어서 이 두 가슴이 이렇게 붙어있는 가슴처럼 돼 있는 분들도 있는데 가슴 수술할 때 무조건 처진 거를 이렇게 아래로만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테이션을 하는 것이 실제로 가슴의 모양을 만드는데 훨씬 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래로 처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양 옆에 실제로는 가슴의 옆선까지 산발이처럼 옆으로 가고 있는 거기까지를 같이 해줘야지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좋은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두의 위치를 맞추는 경우는 유방 축소를 처음 배우는 전문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되게 되는데요. 되게 이 사람의 키에 따라서도 굉장히 틀려지기 때문에 키를 가장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어깨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에 되게 중심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또 옛날 사람하고 지금의 MZ세대는 배꼽의 위치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배꼽이 똑같은 키인데도 불구하고 배꼽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과 요즘의 젊은 사람들처럼 배꼽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경우에도 위치를 좀 더 다르게 해야 되고, 되게 교과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가슴 밑선에서 이제 보통 15도 정도 올라오는 그 정도를 하게 되는데, 크게는 내 어깨와 팔꿈치에서 중심보다 약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가슴의 밑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이 이렇게 처져 있는 건 비슷해도 가슴의 밑선 자체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거의 이게 배까지 내려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밑선을 어디까지 고정해 주느냐가 마지막에 옆에서 봤을 때 각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길이보다는 이 내 밑선과의 상호 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키와의 관계, 그리고 배꼽과의 위치를 봐주는 것이 굉장히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게 해줬습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뭐 20cm 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내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그리고 내가 똑같이 이거를 뭐 어떤 특정 센치 21cm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으로 바터밍 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선이 아래로 빠지게 되면 또 이게 위로 휙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또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지게 되면 또 내가 본래 해놓은 것과 다른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센치로 세팅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안의 구조가 3차원적으로 오랜 세월을 버텨줄 때 그 센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안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게 되면 실제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수술을 하러 갔을 때 이 유두의 위치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야지, 내려가 있으니까 올라가야지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래 오리지널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두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유륜도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구할 수 없어서 그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 3차원 구조가 바뀌게 되면 유두의 센치는 똑같아도 가슴의 전체 쉐입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몇 센치다가 아니라 이 전체의 3차원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모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유지될 수 있는가, 내구성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유두의 최종적인 위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괴사가 제일 무서운 거죠. 조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혈관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조직이 살아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혈관 공급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식물의 뿌리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결국 살아있는 나무를 뒷동산에서 앞마당으로 옮기고 싶다. 나는 이거를 그냥 나무를 쳐서 나무 덩어리로 옮기는 거 아니고, 이 뒷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 앞마당에서도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그 뿌리를 잘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뿌리를 나 잘 모르겠으니까 뿌리 다 가져가겠어 그러면 100% 좋습니다. 그 뿌리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러면 요만큼만 뿌리를 가져갈까? 라고 했다가는 역시 다 죽어요. 근데 정말로 경험이 많은 조경사는 뿌리를 얼마만큼 어떤 상태로 가져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져와서 내 앞마당에다가 심으면 그 나무가 살아있는 상태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소를 한다고 하는 것도 내 본래 오리지널 위치를 다시 옮겨서 새로운 곳에 이제 그거를 하는 거고, 보통 그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옷자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옷자형을 하건 수술절개를 하건 간에 이 내 남아있는 조직이 충분한 유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그 남아있는 조직이 혈관 공급이 충분한가를 이제 확인하면서 없애야 될 부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없애려고 하다가 중요한 건 많이 없애느냐 적게 없애느냐랑도 조금 다르고요. 내가 아무리 조금 없앴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혈관을 만약 끊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남은 조직의 혈관이 안 가게 되면 결국 괴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하더라도 괴사는 안 되게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후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후출혈이 실제로 이 3차원적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걸 다 방해하거든요. 아까 나무를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로 옮겨서도 거기서 새로운 뿌리가 쭉 자라 들어감으로써 그 정원에서 살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혈관들이 새 혈관이 자라거든요. 우리 인체는 아주 신비롭게 새 혈관이 자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막 사방에 아주 큰 혈종들이 이렇게 되면 이 혈관이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살아있었던 거로 나중에는 일부 이렇게 죽게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철저하게 지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새 혈관들이 신생 혈관이 자라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피부는 정말로 타고나는 것이라서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살 아주 예쁜 아가씨인데도 할머니 같은 아주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55세 이렇게 중년이신데도 뭐 거의 10대의 아주 탄탄한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 라고 하면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피부가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비유성 반응, 빨간하게 보기 싫은 흉터는 잘 안 생기세요. 또 탄탄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 탄탄한 피부가 평소에는 좋은데 흉터가 생기는 거에는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세살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세살을 왕성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우선우선이긴 하지만 이 흉터가 남들보다 많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를 잘 이해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려야 되는데, 일단 피부가 흐물거리는 사람은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겠죠. 이게 구조물인데 절벽에 매달려서 이렇게 몇십 년을 버텨야 되는 구조물인데, 이 안에 구조물이 무겁고 밖에 껍데기는 얇다 그러면 더 잘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안에 내용물은 가볍고 밖에 피부는 탄탄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각도로 네트워킹을 해놔야지 여기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은 요만한 부피의 두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쌀이에요. 하나는 가벼운 사탕들이에요. 사탕들이 몇 개가 부피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담을 쇼핑백이 있는데, 하나는 세탁소 비닐 커버로 만든 쇼핑백이고 하나는 아주 탄탄한 부직포로 만든 가방이에요. 그럼 내가 이 세탁소 비닐 커버로 만든 그 얇은 비닐 봉지에다가 이 쌀을 이만큼 넣어서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으면 처음에는 터뜨리지 않고 어떻게 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1시간 뒤, 그 다음날 뭐 한 달 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쪽쪽쪽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설사 터지지까지는 않더라도 이게 상당히 모양이 다시 뒤틀릴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가벼운 사탕을 탄탄한 부직포 가방에 넣은 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 몇 년이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는 얇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대부분 또 안에 유선형이거든요. 보통 피부가 탄탄하신 분들은 또 안에 지방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안에는 무겁고 밖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부적으로 여러 이 장치를 해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만들 때도 보통 교각을 이렇게 세워서 상판을 세우게 되지만, 아래 물살이 세거나 바다에다 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현수교에 큰 두 기둥을 세워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 와이어로 상판을 공중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얹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공중에서 이 상판을 이렇게 들어서 이 다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피부가 얇고 안에는 무겁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해서 최대한 세월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